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온체인 데이터가 아닌 거시경제 쪽에서 바라보는, 물론 24년도 좋겠지만 25년이 더 기대되는 이유를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선 스탠다드 차터드의 한 애널리스트죠. 제프리 캔드릭의 의견을 들어보실 텐데요. 이분이 외환과 매크로 쪽 전문가라고 해서 제가 조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일단 호주 출신이었고요. 모나시 대학에서 경제학 학사, 그리고 호주에서 MBA를 따놓은 석학 중에 한 분으로 보입니다. 전통 금융에서 오래 있었던 분 같아요. 현재는 이제 비트코인 전망이 좋다고 해서 넘어온 것 같긴 한데, 자, 현재 스탠다드 차터드의 애널리스트이자 외환 쪽 리서치 헤드를 맡고 있다고 하고요. 한때 이제 세계 금융의 중심이었죠. 홍콩의 모건 스탠리에서도 아시아 환율과 외환 리서치 헤드를 맡고 있는 말 그대로 외환과 매크로 쪽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분이 거두절미하고 비트코인에 대해 가격 전망을 내놨다고 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올해 8월에 신고점 돌파할 것이다. 신고점은 3월에 우리가 이제 원화 기준으로 봤었던 1억 원 즈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 11월, 정확히는 미국 대선 전까지 10만 불 돌파할 것이다. 현재 달러 환율이 올라서요. 이게 1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내년 언젠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최소 15만 불에서 20만 불, 약 2억 원이 조금 넘고요. 요거는 20만 불은 2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저도 2억 원 정도까지는 좀 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2억 8천에서 3억을 가려면 뭔가 행운이나 뭔가 많이 따라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우연찮게도 제 생각과 굉장히 이제 결과만 보면 일치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뭐 과거에 많이 맞췄다든지 앞으로도 맞힐 거다,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캔드릭 의견 많이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 비트코인 떨어지면요, 전망치를 더 낮춥니다. 막 5만 5천, 5만 달러 갈 것 같은데 하다가 비트코인이 또 오르면요, 전망치를 또 수정합니다. 뭐 10만 불이라 했다, 15만 불이라 했다,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의견은 참고만 하는 거지, 검증은 내가 해야 됩니다. 이 의견 다 틀릴 수 있다. 특히나 똑똑한 애널리스트 중에서요, 혹시 투자를 잘해서 뭐 부자가 됐다는 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의 확률이 희박하거든요. 그 말인즉슨 석학이든 뭐 서울대든 하버드든 요거에 똑똑한 것과 투자해서 부자가 되는 건 정말 전혀 다른 의견이다. 전혀 다른 영역이다. 노력을 하셔야 투자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24보다 25가 왜 더 좋다? 지금 더 좋은 거잖아요. 그걸 제가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 좋지만 25년 심하게 좋을 외부 이유입니다. 온체인 데이터는 워낙 많이 보셨기 때문에 매크로적인 이유에서 한번 찾아보려 하는데요. 그 첫째가 바로 대선을 전후해서 미국 증시 통계를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혹자는 이러실 수 있겠죠. 비트코인과 증시가 따로 놀 수도 있지 않느냐? 물론 맞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암호화폐의 겨울로 다가오면요, 특히나 증시랑 코인이 정말 맞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미국 대선을 전후로 해서 뭐 유동성이 공급된다든지 또는 금리가 인상되는 시점 혹은 인하되는 시점은요, 뭐 주식이든 코인이든 뭐 금이든 뭐 이런 게 부동산이든 죄다 같은 배를 타고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참고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일단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자, 그러면 S&P 500의 일렉션 이어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굉장히 이게 나카모토 사토시의 작품인데요. 신기하게도 선거, 미국 대선과 반감기 해는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4년마다 찾아오고 있죠. 그래서 16년도에도 반감기와 함께 선거, 보통 11월에 있었는데요. 자, 요때 이제 선을 그어보면, 미국 증시가 그 전까지 굉장히 신나게 달려가다가 선거가 다가오는 이 직전에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요, 훅 꼬그라집니다. 떨어졌다가 선거가 끝나고 회복이 돼서 또 우연찮지만 미국 증시와 코인이 불장이 찾아왔었죠. 반복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0년도 역시 반감기가 왔었고요. 선거가 11월 즈음에 왔었을 겁니다. 이 선을 그으면 코로나 하락 때 뭐 코인이든 미국 주식이든 다 같이 떨어졌었지만 딛고 올라가서 쭉쭉쭉 재밌게 가다가 또 선거가 다가오니까 막상 이 근처 가가지고 또 꼬그라지네요. 이때 떨어졌다가 선거가 끝나고 올라가더라. 주식이나 코인이나 21년도 불장이 찾아왔었죠. 이게 앞으로는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지금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자, 이게 두 개만 봐서 될 거냐? 그래서 자, 1950년 이래 통계를 다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느끼지만 참 사토시가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 대선 통계와 반감기 사이클은 거의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자, 여기 보시면 1950년도부터 현재까지 칼슨 리서치라는 곳에서 이제 세린 메이 이게 4월 말 자료였거든요. 5월에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서 자료를 만든 것 같은데요. 5월에서 10월 기준이라고는 하지만 1월과 12월로 이 폭을 넓혀도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감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S&P 500의 퍼포먼스를 한번 봐보자. 자, 일렉션 이어져 올해입니다. 24년, 그리고 20년도, 16년도, 12년도 다 비슷하게 흘러갔을 텐데요. 자, 일렉션 이어는 보면 이제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냥 파란색만 보시면 됩니다. 에버리지 리턴이라고 해서 얼마나 증시가 수익이 났는가. 여기 보시면 한눈에 봐도 여기가 꼴등이죠. 여기가 뒤에서 두 번째, 여기가 뒤에서 세 번째, 요때가 가장 잘 나갔다. 그럼 여름은 약 2.3%의 수익, 뭐 나쁘지 않습니다. 24년도 올해 그래서 뭐 AI의 힘도 있겠지만 아무튼 주식이 나름 재밌는 게 뭐 통계의 영향이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름 다음에 뭐 나오나요? 여름 다음에 당연히 가을이 나옵니다. 암호화폐로 치면 풍성한 수확의 계절, 불장의 계절, 우연찮게도 25년 이제 내년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21년도 재밌었죠. 17년도 재밌었죠. 13년도 재밌었죠. 이제 뭐 너무 옛날이라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재밌었습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많은 상승률을 거뒀는데 우연찮게도 미국 주식도 항상 재밌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뭐 압도적인 1등이잖아요. 파란색 봉이 크게 솟아있다. 그래서 이때는 주식이나 코인이나 다 즐거웠었구나. 가을 지나면 뭐가 올까요? 당연히 겨울이 오겠죠. 지금 이 양봉이라는 게 저는 의심이 될 정도로 뭐 주식이 올라왔었다곤 하지만 지금 5월에서 10월이니까 이렇지 뭐 전체적으로 보면 좀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자, 22년도 기억나시죠? FTX와 테라루나 콤보로 굉장히 힘들었었고요. 18년도 기억나시죠? 박상기의 난과 중국 규제 등으로 힘들었고 여기 나오진 않지만 14년도 기억나시죠? 마운트곡스. 우연찮게도 주식과 코인이 데칼코마니처럼 비슷한 수익률을 보이더라. 겨울 지나면 뭐 올까요? 봄이 오겠죠. 자, 작년에 뭐 이제 27년도에 올 거고요. 작년이 봄이었습니다. 그리고 19년도도 봄이었고 그 전 4년 전에도 봄이었지만 근데 뭐 같은 계절이어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23년도의 봄은요. 뜻하지 않게 막 블랙락이 ETF 뭐 신청 걸고 하면서 유독 따뜻했던 봄이었다면 19년도 봄은 정말 차가웠던 봄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봄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반복이 되더라. 올해가 여름이면 내년엔 가을, 풍성한 이제 수확의 계절이 오는구나. 통계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꼭 이렇게 뭐 대리란 보장은 없지만 확률은 일단 맞다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통계 가져보겠습니다. 역시 일렉션 이어의 S&P 증시 이제 월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월별 통계가 1950년 이래로 역시 쭉 나오거든요. 자, 일렉션 이어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보면요. 자, 2월만 빼고는 다 그래도 양봉을 기록하죠. 특히나 4월 달 많이 올랐었고, 적어도 선거가 있는 해에 보면 세린 메이가 조금 뭐 맞아떨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 수익이 별로 재미는 없네요. 그리고 6월, 7월, 8월, 우리 미국 증시 이제 좀 그만 달려도 될 것 같은데 특히나 AI, 엔비디아 정도는 좀 꺾여도 될 것 같지만 과거에 엄청난 뭐 70년이 넘는 통계를 가져와 보면요. 결국 6월, 7월, 8월 다 올랐더라. 그러나 또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제 11월 즈음에 이제 미국 대선이 있다고 보면요. 그 전에 이제 직전에 9월과 10월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미국 증시가요. S&P 500이. 아마도 뭐 기대감이 이제 호재가 다가오면서 이 기대감이 선반영되고 뭐 유동성이 알게 모르게 뿌려졌고 이런 게 이제 반영이 되면서 호재 끝났네 하면서 이제 직전에 떨어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월별로도 드러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11월 초에 이제 대선을 한 다음에는 희한하게도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하면서 11월과 12월 올라버리고 내년에 더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대통령이 당선이 되기 전에는 막 이것저것 해주겠다 막 이렇게 남발을 하는데 당선이 되면 입 딱 씻을 수 있잖아요. 그런 정책 안 펴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과 12월이 올랐다.
아마도 과거에 풀었던 뭐 유동성이 나중에야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통계는 11월, 12월 좋고 내년에도 더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사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쉐브론 원칙이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좀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에 제가 한번 주제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9일 날 미 대법원에서 포인니스에 나왔는데요. 이런 판결이 났었다고 합니다. 행정부, 미국 정부의 법률 해석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는 쉐브론 독트린이 판례가 뒤집혔다고 합니다. 무려 40년 만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쉐브론 원칙을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현대 미국의 행정법의 초석이자 실무를 거의 이거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요. 전 세계가 쉐브론 독트린을 통해서 실무에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거를 가지고 판례를 가지고 이제 해석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뒤집혀졌다는 게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1980년대 당시 이 법원은요. 우리 법률 언어 모호한 거 엄청 많이 있잖아요. 모호하고 애매하고 하면 자 규제 기관의 결정과 전문 지식을 존중한다. 하나 떠오르는 기관이 있죠. 바로 SEC가 떠오릅니다. 증권이냐 아니냐. 코인은 일단 죄다 증권이라고 하면서 니네들 뭐 다 고소하고 막 힘들게 하고 벌금 때리고 했던 SEC가 생각이 나는데 자, 규제 기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걸 뒤집었다. 반대로 말하면 SEC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를 뜻한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암호화폐와 연관은 없지만 연방규제당국, 정부의 권한을 대폭 억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자, 결론만 얘기하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더리움, 그리고 메타마스크, 리플, 뭐 바이낸스, 크라켄, 코인베이스, 유니스왑, 뭐 폴리곤, 에이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솔라나다, 로빈후드다, 왜 니네 맘대로 증권 팔았냐, 스테이킹은 증권이다. 줄줄이 아마 반전이 되지 않을까, 혜택을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래서 한번 제가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쉐브론의 원칙이 거부됐다는 거는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현 정권이 힘이 빠졌다, 몰락할 수 있다. 바이든 정권. 같은 말로는 이 반코인 세력이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보는데요. 한번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7월 2일자로 해서 이런 이제 기사가 떴어요. 바이든의 등을 돌리는 사법부, 행정부 권한이 줄줄이 제동된다. 줄줄이라 함은 한계가 아니라는 거겠죠. 아까는 대법원 판결만 나왔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최근에 대법원 판결에 이런 게 나왔었다고 합니다. 21년도에요. 트럭스톱, 흔히 운전사 분들의 휴게소인데요. 이 휴게소가 굉장히 과감하게도 페드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페드라 함은 JP모건, 시티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친구들이 주요 주주로 있는 어마무시한 힘을 발휘하는 페드를 상대로 지금 소를 제기했는데요. 이 페드가 왜 당신들 맘대로 직불카드 거래 수수료의 상한액을 당신들 맘대로 정했느냐, 나 피해봤다고 하면서 트럭스탑이 지금 소를 걸었는데요.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요. 이거는 원래 소송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소송 자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페드가요. 2011년에 이 법을 정했다고 해요. 이 카드 수수료의 상한액은 요 정도입니다. 상한액 기준 자기 마음대로 정한 거다. 이 트럭스탑의 얘기입니다. 근데요. 안타깝게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6년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법을 정한 이후로요. 이의가 있는 건 좋은데 6년이 지나면 아무리 이의 신청해도 나 안 받아줄 거야. 이게 이제 뭐 소멸시효가 그래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트럭스탑은 2018년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나 피해봤다. 근데 6년 더하면요. 2017년 이내로 소송을 제기했어야 되는데 18년도에 제기했다. 이거 원칙적으로 원래는 무효거든요. 근데 법원에서 이 트럭스탑의 소송을 나 이거 받아들이겠다 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규제 시행한 후에 페드가 이렇게 상한의 기준을 정한 후에 6년이 아니라요. 왜 당신들 마음대로 이게 6년이냐? 지금 트럭스탑이 피해를 봤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 피해가 입증된 후에 6년까지 소멸시효를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왜 페드 니네 맘대로 6년이냐? 이 법원에 판결을 해줬다는 거죠. 꽤나 의미가 있다는 판단이 들고요. 한두 개가 아니라고 했었죠. 지방 법원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다. 이것도 조금 쉽게 한번 얘기를 드리자면요. 자, 바이든 정부가 루이지애나 주와 이제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요.
바이든 정부는 이제 루이지애나주, 발음이 안 되네요. 자, 1월 달에 FTA와 미국과 FTA 맺지 않은 국가에 루이지애나주가 천연가스를 팔았다고 합니다. 운송을 했다고 하는데, 자, 바이든 정부가 왜 니네 맘대로 FTA도 안 맺은 국가 이 천연가스를 팔고 있느냐? 금지시켜 일단. 금지를 막아버렸습니다. 이 수출을 못하게 막아버렸는데 문제가 있죠. 이게 맞는지 적법한지 틀린지 알기도 전에 바이든 행정부가 막어. 마치 SEC가 바이낸스 출입금 막어. 뭐 막어. 해가지고 막 망해버린 회사까지 나왔었잖아요. 코인 기업 중에서. 막아버리니까 루이지애나 주가 왜 니네 맘대로 막냐. 이 정해지기 전에는 일단은 판단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은 정부의 명령을 중단해라. 그래서요, 이 지방법원이 이 루이지애나 손을 들어줍니다. 바이든 행정부, 니네 왜 니네 맘대로 멈췄어 하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판단을 했던 제임스 판사가요, 과거에 트럼프가 임명했던 인물이라는 게 나중에서야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 뭐 이거 정치적이었다 하면서 막 백악관에서도 막 이의를 제기하고 했는데 지금 이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저는요, 뭐 장기적으로 보면 금리 인하보다도 어마어마한 호재다. 그러니까 이제 코인 업계가 전세 역전됐으니 한번 가보자. 무슨 얘기입니까? 명확성이 부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그 텍사스 법원에서도 비슷한 판례가 있었다고 아마 보셨을 텐데, 컨센시스와 SEC가 소송하잖아요. SEC가 왜 니네 맘대로 뭐 이더리움 증권 팔고 뭐 메타마스크 뭐 이자 주는 거 요거 팔고 있느냐. 이게 이 소송이 붙었잖아요. 근데 이 컨센시스가 보통 같으면 예전 같으면 SEC가 얼마 돈 내 하면 합의하고 끝냈을 텐데 안 끝냅니다. 메타마스크의 규제 권한, 왜 SEC가 니네 맘대로 규제를 권한하느냐, 이거를 여부를 결정해 주세요. 텍사스 법원에 얘기를 합니다. 한번 끝까지 가보자는 거죠. 그래서 SEC의 규제 권한이 있는지 결정을 내려달라는 컨센시스의 변호사 요청을 받아들였다. 텍사스 법원이요. 요거 내가 한번 판단해 줄게. 메타마스크, 이더리움 같은 거 증권인지 아닌지 내가 판단해 줄게. 지금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연말에서 25년 초에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이냐 아니냐가 드디어 나온다는 거죠. 엄청난 소식 아닙니까? 이와 비슷한 판례가요. 뭐 비슷한 류의 흐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7월 2일 덴마크 금융감독청에서도 비수탁형 월렛 금지 소문 사실 아니다. 말이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메타마스크 요거 미카법을 적용받는다고 해서요. 요거 이제 금지하겠다는 소문이 퍼다하게 퍼진 거죠. 그러니까 금융감독청에서 미리 막는 겁니다. 나 이렇게 말한 적 없다. 미카법 적용 메타마스크는 안 받아. 누가 얘기했다 그래? 이거 정해지는 거 없어. 이렇게 먼저 선수를 쳤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바이낸스 신이 났습니다. 미국 법원에서요. SEC가 지금 소송 벌이고 있잖아요. 소송의 일부를 이제 법원에서 기각을 해줬다. 일부 기각. 그래서 바이낸스가 이 업계의 승리다. 이건 약간 조금 오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면 SEC가 뭐 10개 정도의 소송을 이제 이의를 제기하면서 했는데 그 중에 뭐 한 개, 두 개, 뭐 BUSD라는 스테이블 코인과 뭐 사고 판 것과 거기에 대한 뭐 심플언이라는 거 그거 몇 개만 이제 일부 기각을 했지만 바이낸스가 이제 뭐 신이 난 거죠. 아무튼 이 바이낸스의 일부 기각을 보고 리플마저 신이 났습니다. 역시 법원에 요청합니다. 바이낸스 한번 보세요. 이거 SEC가 우리도 말도 안 되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거 기각해 주세요. 주장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여기엔 뭐 지명 관계사 못 가져왔지만요. 뭐 DCG 그룹도 우리가 피해 본 거 고의로 한 거 아니다. 뭐 짜고 한 거 아니다. 뭐 법원에 기각 요청 보내고 지금 들고 일어나는 업계가 굉장히 많더라. 이 얘기인 즉슨요. 이제는 더 이상 애매모호하게 게리 겐슬러가 막는 시대가 끝났다는 얘기가 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년, 아까 24에서 25년 초면 결론이 난다고 했었죠. 그러면 어떤 혜택을 받느냐? 알트코인 ETF, 지금 증권이냐 뭐 상품이냐 때문에 안 나왔던 건데 뭐 솔라나든 리플이든 뭐 도지든 아발란체든 수많은 것들이 알트코인 ETF 명확성이 정해지면 나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뭐 이더리움이든 뭐 스테이킹 ETF 뭐 당연히 나오겠죠. 뭐 당연할 거라 보고요. 리플의 법정 소송이라든지 여러 개가 해결이 되면서 명확해질 것이다.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금리 인하보다도 더 큰 호재다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길게 나왔는데요. 자, 불호 기자 결론. 그래, 요것도 중요해서,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2025년도에 아마 코인으로 돈을 버실 텐데, 그러면 이 번 돈을 지키는 방법 무엇일까? 보통 시각적으로 보는 게 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거미를 꼭 기억하시라는 차원에서 저희 집 베란다에 거미가 이렇게 숨어 있는데 이걸 좀 찍어 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현재 뭐 장마다 뭐다 해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난리잖아요. 저희 베란다에 유독 거미가 많이 살더라고요. 그래서 막 정말 수많은 거미들이 있었는데 유독 이 친구만 여기 모서리에 들어가서 이렇게 거미줄을 이렇게 치더라고요. 이 친구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야, 이 바람 불고 비 오고 하니까요. 지금 이 친구 빼고 다 쓸려 나갔습니다. 이제 나중에 비 안 오면 조금씩 생길 수는 있지만 요 친구 빼고 다 쓸려 나갔다. 요거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25년도에 번 돈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암호화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었다고 했는데요. 겨울은 그냥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다. 뭐 칼날 잡기 뭐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안 하고 쉬는 게 좋다. 그러려면 예금을 짧으면 1년에서 길면 1년 반 정도 들어가면 저는 어떨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뭐 집에 뭐 돈을 산다든지 전세금을 올린다든지 좀 쓸 돈은 빼야겠죠. 뭐 한 뭐 20%뭐 30% 이렇게 빼놓고요. 나머지 이제 안 쓸 돈, 나중에 또 떨어지면 살 돈, 그거는 1년 정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뭐 25년 언제 올지 모릅니다. 뭐 4월에 올지 모르고 뭐 12월에 올지도 모르는데 아마 뭐 피크 근처가 오면 그냥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25년 피크 때 내가 팔았다고 쳐요. 그러면 이때부터 1년간 예금을 넣었다고 하면요. 자, 1년간 있었잖아요. 그럼 26년 7월에, 8월에 이제 목돈이 생겼어요. 저는 그래도 겨울이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26년 말에서 26년 초쯤에 뭐 사이클대로 한다면 이제 뭐 겨울과 봄이 만나겠죠. 그래서 요때 예금을 해도 좋다. 그래서 최소한 1년은 예금을 맡기자. 그래서 겨울에 뭐 트레이딩을 하고 뭐 떨어지는 칼날 잡고 아니면 이 뺀 돈으로 다시 코인을 매수하고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50% 떨어졌다고 해서 어떤 코인 샀는데 거기서 또 50%, 60% 떨어지는 게 코인의 변동성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더군다나 비투는 사계절 상관없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올라갈 때는요, 이거 떨어지면 정말 감당이 안 되고요. 이 정말 떨어지고 하락장, 겨울에서 이제 정말 봄, 여름, 가을 중에 겨울에 비투를 하잖아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심리적으로 너무나도 쫓깁니다. 그 이유를 하나만 좀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최근에 뭐 코인니스에 이런 기사가 떴는데 갤럭시 디지털 나름대로 투자 잘하는 전문 기업이잖아요. 여기에서 추정 주소인데 아발란체를 1472만 달러나 바이낸스에 입금을 했다고 합니다. 입금했다는 건 팔려고 보냈다는 건데요. 알고 보니까 해당 주소는 약 500개의 비트코인을 이 아베라는 대출 프로토콜에 맡기고 이걸 담보로 52만 개의 아발란체를 대출을 받은 바 있다. 누가 보더라도 지금 아발란체 뭐 좋은 코인이긴 한데요.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팔 때보단 살 때 같은데 이들이 매도를 했다는 건 결국 뭐 무리한 비트 담보 대출이라든지 급한 돈이 있어서 저가 매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 뭐 심리적으로 쫓겼겠죠. 그래서 이런 전문 뭐 트레이딩 업체조차도 이 비투는 좀 나쁘다. 별로 뭐 권하는 바가 아니다. 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드리면요. 비트보다는 정석 투자로 그리고 25년의 수익을 거둔 뒤에는 저 거미 요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